홍성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용봉산에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당진 현대제철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고무 성분인 컨베이어 벨트가 불에 타면서 심한 연기가 났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충남 지역에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주말 예산 출렁다리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축하하는 불꽃쇼가 펼쳐졌습니다. 예산군은 지역 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홍성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용봉산에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해발 381m 높이의 기암괴석이 많아 제2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홍성 용봉산. 해마다 12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지역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홍성군이 이곳에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길이 302m의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예상 사업비는 58억 5천만 원. 산에 있는 출렁다리 중 가장 길고 유일하게 포토존과 쉼터도 갖추고 있습니다. 정상부에 있는 출렁다리까지 갈 수 있는 모노레일도 민간 투자를 받아 운영한다는 계획. 시설이 들어설 경우 관광객은 현재의 3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초고령화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든가 그 여성,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 아동, 이렇게 가족 단위에서 우리 용봉산을 같이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수려한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상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존 등산객 위주의 손님이 고령층 단체 관광객까지 확대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 등산하기엔 너무 짧고 근데 출렁다리를 해주면은 여러모로 돌고 또 출렁다리 가서 또 구경도 하고 시간을 더 지연시켜서 이쪽에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의 연령층들이 다 이제 노령화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노레일을 타고 용봉산을 또 구경하고 이쪽에서 또 소비 활동을 하고 가면은 지역 상권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유행처럼 번지는 출렁다리 건설에 편승한 것으로 관광 활성화 효과는 일시적일 거란 지적입니다. 급하게 출렁다리를 조성하기보다 용봉산을 어떻게 개발할지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용봉산의 환경 방향을 명확히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할 건지 아니면 그 국민들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방향이나 비전이 명확히 쓴 다음에 그런 개발 계획들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환경단체는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며 철저한 환경영향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내년 안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 지역 대표 명소인 용봉산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활용될지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는 26일 오후 1시 30분쯤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차 20여 대가 출동했고 화재가 난 지 50분 만인 오후 2시 20분쯤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 몇 달 맑았던 충남 지역 하늘이 지난주부터 뿌얘졌습니다.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온 건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는 서풍이 불면서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유입이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대신 희뿌연 미세먼지가 자욱합니다. 26일 당진과 천안, 아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에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까지 덮치자 시민들은 갑갑한 마음입니다. 엄마가 미세먼지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하시면은 많이 답답하고 해가지고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우리는 또 길가에 살아가지고 빨래 널기도 힘들고 안에도 널으면 녹이 차고. 앞서 지난 20일에는 충남 지역에 이번 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줄었던 국내외 오염물질 배출량이 다시 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에서는 석탄을 연료로 한 난방 가동을 앞두고 있어 서풍이 불면 충남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 정체까지 발생하면 고농도 미세먼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발생 오염물질이 대기 정체로 축적되어 나타나는 현상과 또 서풍류의 기류를 타고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현상을 나눌 수 있는데요.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그 발전소 등 그 배출원의 영향이 다 지역에 비해 좀 클 수가 있고요. 지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그 기상적인 영향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 겨울까지 추위가 찾아오면 미세먼지는 사라지지만 추위가 주춤하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사만삼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충남에서도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받은 학교 관계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충남 지역 1개 학교에서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40여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관계자 징계 없이 기관 주의에 그쳤는데요. 인근 대전과 세종, 충북에서는 적발 건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에서는 184명의 학교 관계자가 촌지나 불법 찬조금 24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기도에서만 124명이 적발됐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공가랑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기준 빈집은 경기도가 11만 채로 가장 많았고 충남 빈집은 4만 1천여 채로 서울과 경남에 이어 4번째로 집계됐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에 이어 충북이 2만 3천여 채, 대전 1만 2천여 채, 세종이 2천여 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올 들어 9월까지 빈집 800여 채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했지만 재사용 시 비용이 발생하고 소유주는 3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재탄생한 빈집 수는 30여 채에 그쳤습니다. 충남도는 빈집 정보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완료해 빈집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할 예정입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이 독감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지만 지역 내 불안감은 여전해 보입니다. 사망과 백신 간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백신 포비아 현상은 접종 인원 감소, 접종 보류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5일 오후 3시 기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48건인데요. 지난 16일 인천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후 전국에서 사망 사례가 발생 중이고 충청권에서도 대전 2명, 충남 3명 등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독감 백신 접종 사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피해조사반이 개별 사망 사례별로 검토했고 사망과 예방접종 간 직접적인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동시 유행 등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접종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방역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민은 여전히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전시의 일별 접종 인원은 19일 6만여 명, 20일 3만 4천여 명, 21일 1만 6천여 명, 22일 8천여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대전에서는 최근 지역 병원과 의원 60여 곳이 독감 백신 접종을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충청권의 독감 백신 접종 인원은 120만 명으로 23일 기준 대전과 충남 각 43만여 명, 세종 5만여 명, 충북은 30만여 명이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예당호 빛밤 불꽃쇼가 지난 24일 예산 출렁다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예산장터 삼국축제와 연계해 열렸는데요. 이 빛과 소리로 물드는 예당호의 밤이란 주제로 음악 분수와 불꽃, 레이저 등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혁신도시 지정을 축하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에는 주민 대표 등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으며 축제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충남에서 전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전기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에서 발생한 전기 화재는 2,050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대전에서는 1,000여 건, 세종에서는 200여 건의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가 당진 전통시장의 냉장 탑차를 기증했습니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창열 당진화력본부장과 장재희 전통상인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1톤급 냉장 탑차는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배송 차량으로 활용됩니다. 당진화력과 당진전통시장은 지난 9월 업무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온라인 상품권 지원 등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가곡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태안예술가곡제가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태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태안군이 주최하고 서울우리예술가곡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에선 변욱 지휘자와 뉴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호흡을 맞춥니다. 소프라노 정원 이경숙, 테너 박동일, 바리톤 김상경 등 유명 성악가들이 출연해 수선화와 말리포 사랑 등 한국 가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이며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서산 동문 1동의 취약계층을 위한 도란도란 빨래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7월 주민생활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돼 2천만 원을 지원받아 빨래터를 조성했습니다. 빨래터는 세탁기와 건조기,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자원봉사자 20명이 교대로 상주하면서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도울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빨래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산 해미읍성축제가 제14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6년 연속 축제유형 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는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가 국내에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해 시상하고 이를 세계화하는 축제 올림픽입니다. 서산 해미읍성축제는 국내 유일의 병영 체험 축제로 조선시대 생활과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으며 내년에 해미읍성 축성 600주년을 기념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축제를 치를 계획입니다.